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방송 박상규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역과 동대구역에서 그야말로 구름 청중을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친 전한길 강사가 좌파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한길 때리기 총력전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선봉에는요,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섰습니다. 박지원 씨는 10일 SBS 라디오 대담에 나와서 마치 말장난을 하듯이 전한길 강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성한 그곳에서 광주 금남로의 5.18 광장을 말하는 거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감싸는 겁니다. 만약에 광주 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면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아올 걸 찾아와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를 가서 헌법상의 자유인 집회, 결사, 연설을 하겠다는 걸 찾아올 걸 찾아와라. 이게 대체 누가 규정한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전한길인지 김한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어디라고 오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박지원 정도 되는 이 프로 정복군이 전한길 강사의 이름을 모를 리는 당연히 없죠. 또 한길이란 이 한글 이름을 갖고 이게 이제 발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치듯이 김한길 전 장관까지 싸잡아서 비난한 겁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지만 김대중 정부 때 뭐 아주 자기는 비서실장, 그리고 김한길 전 장관은 그 문화부 장관, 뭐 또 그 이외에도 아주 십수년간 한솥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정치적 입장차로 갈라졌는데 김한길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 또 책략을 많이 조언하는 그런 책사, 나가서 멘토로까지 불리다 보니까 김한길 전 장관까지를 전한길 강사와 싸잡아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비난한 겁니다. 참 말장난이고 치졸한 이 조롱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위대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은 한술 더 뜨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난 토요일 동대구역 집회에서 수십만 군중들 앞에서, 저희가 수십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두 자릿수 10만은 모였다는 게 타당한 분석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한길 씨가 이 수십만 군중 앞에서 제2의 을사오적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후보자 등 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과 이 마은혁 후보자, 이 사람을 지목하자 민노총은 오는 3월 1일, 3일절이죠. 을사년 최악의 내란범 을사오적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말도 참 잘 만들어 냈습니다. 민노총은 지난 6일부터 멋대로 뽑은 소위 내란 수괴 101명을 그들만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공개 투표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주 골수 좌파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로 101명을 지목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따온 겁니다. 그냥 101명도 자기네들이 흥행하려고 정한 거예요. 100명도 아니고 101명. 그래서 지금 후보자를 올렸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또 석동현,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 자기들이 막 넣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노상원,
예비역 소장도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자기들이 막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전한길 강사를 포함시켰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이름하여 내란 듀스 100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2월 14일까지 30명으로 압축하고 21일까지 다시 이걸 10명으로 무슨 뭐 톱10 하듯이 그렇게 압축해서 3일절에 5명의 민노총발 내란 을사오적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정치 공세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뭐 자기 입맛대로 내놓을 겁니다. 민노총이 여기에 반드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인물은 바로 전한길 강사라고 제 후배 기자들 여럿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군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전한길 씨의 입을 좀 틀어 막아서 용원의 들불처럼 지금 퍼져가고 있는 탄핵 반대 여론, 특히 전한길 씨의 입을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자, 이런 얕은 수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내일 충남 천안터미널 앞에서 열릴 충남 국가 비상기도회 및 도민대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은 5천여 명이 모일 것이라고 신고했는데, 저도 이 천안터미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5천여 명이라고 신고했는데, 현지 기자들 또 경찰 측에서는 그 이상 만여 명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한길 강사는 당초에 이 3.1절까지만 활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대구역의 토요일 집회 마지막 연사로 나선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 3.1절까지만 집회에 나선다는 말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탄핵 찬성 집회의 인원은 급감하고 있지만 갈수록 줄고 있어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는 매주 10배, 20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냥 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는 현재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고 현상에 대한 팩트를 전한 겁니다. 최근 이재명이 재명인의 마을에 카페죠, 인터넷 카페, 자기 이름으로 된 탄핵 찬성 그 호소 메시지를 올렸어요. 탄핵 찬성 집회에 좀 이 개딸들이 좀 많이 나가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재명 드림이라고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이걸 지적하니까 이게 좀 시끄러워지니까 자기 그 지난해 12월에 이장직 내놓겠다고 정치적 시호했는데 여기에 또 올리니까 당연히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또 입장문을 냅니다. 자기 지역구, 즉 인천 계양 을구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행정 실무자, 뭐 그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거기다 퍼날라서 올린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좌파 진영에서, 그것도 재명인의 마을 카페에서 이재명 이름으로 된 그런 호소문을 일개 그 무슨 실무자가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좀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전한길 씨가 지적한 최근의 탄핵 찬반 집회의 양상, 급격하게 탄핵 반대는 10배, 20배씩 매주 늘고 탄핵 찬성 집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긴 줄 알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장,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앞뒤 안 맞는 이런 처신 다 수긍이 저는 갑니다. 전한길 강사는요, 또 기존 언론들이 이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탄핵 반대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무슨 광화문파니 여의도파니 뭐 구치소파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개신교 교파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운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한길 씨가 특별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특히 기존 언론들 중에서도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런 우파들의 내부 분열을 노골적으로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에 귀 기울이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특정 교파와 유튜버들이 세력 다툼을 한다는 지적도 많던데 일부 그런 점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유튜버분들이나 일부 목사분들은 좀 자성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그런 세력 다툼 그리고 심지어 돈 때문에 싸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우파가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좀 자성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장 그런 지적받지 않도록 내부 싸움을 멈춰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토요일에 있었던 이 동대구역 집회에 부인과 자녀들도 참석했다면서 실제로 인사도 했다고 해요. 여보 좀 용서해 주라고 했고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 씨는 가족, 특히 아내와 약속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니 애국 시민들은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토요일 동대구역 집회에 선거법 위반 가능성 어쩌고 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난의 도마에 떠올랐습니다. 부인 이모 씨를 대신 보내서 전한길 강사와 사진을 찍고 이른바 인증샷을 여러 장 그 부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많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이 비판이 매우 인상적이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부인이 대타로 나왔다. 이 정도면 숟가락 얹기도 예술이다. 너무 속보이지 않냐. 누구는 한가해서 나오나. 그런데 사모님이 아니라 일부러 사모님 그렇게 썼습니다. 헛물 켜지 마세요.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이거 비유를 좀 한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절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홍 시장 부인은 전라북도 부안 출신입니다. 자, 홍 시장 부인이 이 집회 사진들을 여러 장 올리고 또 그런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썼는데 이 애국가가 또 말썽이 되고 있어요. 바로 좌파 가수로 소문난 윤도현 밴드가 부른 애국가였습니다.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런 데까지 살피지 않은 건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홍준표 시장 이래저래 이번에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최근 문형배는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를 제안하고 있고 3분 혹은 30여 초만 더 달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의 요청도 단호하게 물리치는 등 재판을 무슨 100m 심지어 50m 달리기 하듯 몰아치고 있습니다. 승리를 자신했던 좌파들은 지금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 우파들은 힘을 모으고 전력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